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이재명입니다. 해불양수, 바다는 맑은 물, 탁한 물을 가리지 않는다. 근대화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의 포용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인천은 2022년 대선 패배 후에 절망에 빠진 저 이재명을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안아주셨고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게 해준 바로 저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기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풍족해도 미래가 암울하면 힘겹습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과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격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민생고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먹사니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안정 속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민주주의가 경제고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인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희망을 키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류사 최악의 저출생,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로 상징되는 이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닥친 에너지 전환의 시대,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초기술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극대화된 생산력은 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적정 수준을 뛰어넘는 초과 이윤과 로봇에 빼앗긴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줄여서 경제의 정상적 순환을 훼손할 것입니다. 소득 지원으로 적정한 소비를 유지해야 그래야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져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소득과 주거, 의료와 교육 같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당당한 권리로 인정받는 사회, 기본사회가 바로 우리의 미래여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시대, 이 역시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무한한 햇볕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대공황 시대의 후보댐처럼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 고속도로처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내고 소멸해가는 농어촌에 바람농사, 햇볕 농사꾼이 되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지방이 살고 전국이 균형발전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미래와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사회를 만드는 일,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속의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우리 민주당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중심 정당 이기는 민주당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더 강한 전국정당, 더 유능한 수권정당, 국민이 의지할 믿음직한 국민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250만 민주당원의 자부심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서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더 준비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 이재명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험하고 새로운 길이라면 제가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 우리가 만듭시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김두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도전왕 기호 1번 김지수 글로벌 인천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다른 곳에서는 큰 절을 미리 올리는 이유가 3가지인데 여기서는 4가지로 늘었습니다. 첫째, 우선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큰 절로 대신합니다. 둘째, 복당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셋째, 지난 총선 때 광주 광산을에서 새로운 미래의 이모 대표와 맞붙었는데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넷째, 제가 오늘 오전 제주 경선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이곳 인천에서 민영배를 좀 키워주시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힘내라고 함성과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은 큰 정치인을 잘 키워내는 도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배출했습니다. 지금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혼자 다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인천은 지금 민주당의 사령부이자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세게 한번 저를 밀어주시면 꼴찌로부터 시작해서 틀림없이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인천에서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인천은 민주당의 대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과정에 민영배가 최고위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저를 대통령 후보 곁으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일찌감치 호남의 정치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재명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판단은 옳다고 믿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그 자체가 민주당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은 윤석열 독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구 세력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을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법으로, 말로, 심지어 칼로까지 죽이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죽지 않고 오히려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저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이재명을 지키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꼭 해야 될 우리의 임무인 거 맞지요? 거기에 힘을 모으실 거죠? 저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저를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셔야 할 이유가 더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심장 광주 출신입니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 8명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비수도권 후보입니다.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수도권 분들이 최고위원 한 명은 반드시 지역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민영배를 보내주십시오. 인천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역동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에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온라인 당원 출신 최고위원 후보 강선우, 사랑하는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립니다. 먹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발달장애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날,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한국에 돌아왔던 날, 인천은 저에게 그립던 고국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인천은 더 이상 수도 서울의 관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 더 이상 서울로 가는 한 길을 고민하지 않도록 교통 대혁명 이뤄낼 것입니다. 교통권은 기본권입니다. 이동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먹사니즘, 저 강선우가 실천할 것입니다. 먹사니스트 강선우가 인천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택상 위원장님, 사랑하는 남영희 위원장님, 인천 전역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아서 민주당이 인천 전역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김건희 정권 끌어내리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정황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누구 한 명 때문입니까? 김건희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 남편이 김건희 방탄을 위해 만든 세상입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다음에 해야 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정권을 탄핵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저 강선우 더 가열차게, 더 거칠게, 더 지독하게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악의적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정적 죽이기로 새로 읽어야 합니다. 적의 언어를 쓰면서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난 4년 내내 이틀에 한 번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보 최전선에서 용산과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과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 싸웠습니다. 조그만한 빌미도 주지 않고 이들과 제대로 된 삿바 싸움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변인, 이재명의 입, 저 강선우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따박따박 전부 다 받아칠 것입니다.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 완성하겠습니다. 탄핵을 재집권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들께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지 절실하게, 절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저 강선우 목소리가 갖는 힘은 사회적 약자와 연대에서 나옵니다. 무당층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는 유능한 팀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왜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냥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김건희 정권 사냥팀으로 꾸려 주십시오. 친명 박수부대도 좋습니다. 친명 거수기도 좋습니다. 먹어야 할 욕이 있다면 저 강선우가 다 먹겠습니다. 강서대첩 압승에 헌신했습니다. 저 강선우 검증된 팀플레이어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인천광역시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기호 6번 이현주 인사드립니다. 여기 글로벌 국제도시 인천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인천은 연수구와 같이 정말 글로벌 국제도시도 있지만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서울과의 연계 교통망, 그리고 구도심의 재개발, 여러 가지 산업에 노후된 부분들도 많아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현안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좀 빠르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무기를 장착한 비밀 병기, 상대의 비밀도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비밀 병기입니다. 전략 자산은 전쟁이 났을 때 쓰는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제가 준비되었다고 그때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비상시국에 이 전략자산 비밀병기 저 이연주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얘기합니다. 저도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은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강력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중도와 민주보수 세력과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팍팍한 민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먹사니즘의 대안을 제시해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해야만 마지막 꼭지를 우리는 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가장 적합한 최고위원 후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 이연주가 당대표를 도와서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중도와 민주보수 세력과의 연대, 그리고 두 번째 먹사니즘의 대안을 해결하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적어도 다른 최고위원 후보보다는 더 낫다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항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갈등, 그동안의 정체, 그동안의 관례를 이제는 벗어 던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도약과 발전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할 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이연주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저 이연주에게 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쟁쟁하죠? 이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기호 7번 한준호입니다. 저는 한때 MBC의 언론 노동자였습니다. 아나운서란 제 직업을 지키고 MBC란 제 일터를 지키고 또 공영방송을 지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젊은 날 10년을 뜨겁게 투쟁을 했던 제가 노동운동의 메카 이 인천의 한복판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인사드리게 된 것 정말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에서 시작했던 일제 군수물자 공장이 많아서 노동자도 많아서 인천은 노동운동의 중심이 됐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굳건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1986년 5월 3일 정오 인천 시민회관 거리에선 시민 5만 명이 진압경찰 1만 명에 맞장서서 인천 5.3 민주항쟁을 일으켰습니다. 군부독재 퇴진, 민주헌법 쟁취, 이날의 항쟁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있었기에 언론은 권익에 맞서서 그 통제를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인천은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 정치 인생에서, 제 삶에서 각각 한 번씩의 큰 패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MBC 노조 집행부에 2008년 뛰어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 싸웠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제 선배였던 이용만 선배는 결국 암에 걸려 마지막 사원증을 찍고 들어온 이후 생을 마감했습니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가니 이제 그런 현장을 못 볼 줄 알았던 제 후배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참담하고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언론 탄압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겪었지만 후배들만큼은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 울분의 역사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4년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지난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4기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 뼈아픈 결과를 안고 저희는 2024년에 서 있습니다. 다시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언론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제가 속 시원하게 살 수 있고 이 정권을 끝내야 국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 개혁의 길, 그 선봉에 저 한준호를 세워주십시오. 저 한준호 언론 개혁의 선봉에 서서 반드시 4기 민주정부 그 길을 열어내겠습니다. 저 한준호 싸워본 사람입니다. 지난 10년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을 찾아냈고 김건희 여사 일가 쪽으로 꺾여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싸워왔습니다. 김행을 횡령죄 배임죄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실력 있는 사람 저희 최고위원회로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민주를 위해 투쟁했던 1980년 5월 3일에 인천 시민들처럼 저 한준호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 후보는 기호 3번 정봉주, 3.3한 민주당, 3.3한 정권교체. 정봉주가 인공지능이 장착된 전략통 준비된 전사 정봉주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선거 때마다 컷오프되고 또 컷오프되고 공천장을 받았다가 반납당하고
여러분, 이번에도 당원들이 투표가 없었으면 아마 중앙위원 예비경선에서 컷오프 됐을 겁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당원 여러분, 민주당은 당원혁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할 때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싸울 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싸움도 싸워본 자만이 싸울 수 있습니다. BBK 다스로 이명박과 맞짱 뜬 정봉주, 이제는 잔혹하기는 전두환보다 더 잔혹하고 교활하기는 이명박보다 교활하고 무능하기는 박근혜보다도 무능한 저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조기 대선 치릅시다.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게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국민들은 이 고통을 하루도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명박과 싸울 때 혈혈단신 홀로 싸웠습니다. 홀로 감옥에 갔지만 결국은 이명박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결국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결기, 그 전투력으로 다시 윤석열과 맞짱을 뜨겠습니다. 여러분, 탄핵 처음에 말하는 것이 두렵지만 정봉주가 먼저 얘기하자 이제는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준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봉주는 벽을 깼습니다. 모든 최고위원이 다 정봉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봉주 하나쯤은 최고위원에 필요합니다. 유일한 원외 인사입니다. 역할 분담을 하게 해주십시오. 현역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정책으로 열심히 싸우고 저는 당원들과 함께 거리에 최고위원이 돼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거리의 열기를 모으고 윤석열 정권을 기필코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역할을 주십시오. 역할 분담을 주십시오. 한 편은 현역 의원에게, 남은 한 편은 원외 후보 저 정봉주에게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사 윤석열 탄핵 전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 후보는 기호 3번 정봉주.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길이 시작됩니다. 백길이 시작되고 하늘길이 시작되고 그리고 민주당 집권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천은 당대표를 만들었고 원내대표를 만들었고 다시 연임당 대표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왜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 했습니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될까봐. 왜 윤석열은 이재명을 죽이려 합니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죽을 이재명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죽게 놔둘 겁니까? 김대중이 살아났듯이 이재명은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만의 하야, 박정희의 시해, 전두환의 항복, 박근혜의 탄핵. 여러분, 이 정권은 어떻게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권이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들의 전당대회를 보면 국민에게 칼춤을 추던 윤석열의 부하 한동훈이 이제 자기 편을 향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스스로에 대한 총기 난사를 통해서 탄핵의 뇌관을 스스로 하나하나 건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참여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참여한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요. 몰아붙여야 합니다. 몰아붙여서 더 많은 자살골, 더 많은 똥볼, 더 많은 자백, 더 많은 자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앞으로 1년 저들의 내부는 심해질 것이고 저들의 몰락은 심각해질 것이고 저들은 발악할 것입니다. 칼춤을 출 것입니다. 이재명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 그 칼끝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탄핵하자, 좋습니다. 이재명을 지키자, 좋습니다. 선거를 이기자, 좋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제게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전속력 집권 준비입니다.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답답하지만 한석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신중론을 펼치면 우리는 상당히 이길 겁니다. 우리의 전략은 신중론이었고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략은 대세론입니다. 거침없이 전속력으로 우리가 집권한다. 이재명이 이긴다. 우리가 자신을 갖게 하고 상대가 믿게 하고 국민에게 믿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대세론에 그것을 만드는 중심에 서겠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전략을 짜고 공격과 수비를 조정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탄탄하게 서포트하는 수석 전략가가 있어야 합니다. 싸워본 사람, 이겨본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가장 많은 선거를 우리 당의 중심에 서본 사람,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 총선에서 이겨본 사람 누굽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집권하고 싶습니까? 오늘 인천에서 작전명은 대세, 우리의 대세 작전을 성공시킬 수석 전략가 김민석을 집권의 보석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불굴의 투사, 인천 아시안게임 저탄소 친환경위원장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앞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회의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저지선을 뚫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의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굴과 허리,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이 욱신욱신 통증이 심했지만 밤 12시경까지 청문회장을 지키며 치열하게 최혜병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고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멍이 들고 허리도 제대로 펴기 힘듭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짓밟히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전선에서 싸울 투사 누구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잔인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총동원돼서 저한테 사퇴 압박을 하였고, 급기야는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과 같은 공포로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극도의 긴장감에 신경이 곤두서서 탈모에 구안하사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의논할 사람 없었고 권익위 공무원들마저 권력이 두려워 저를 피했습니다.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제가 꼿꼿하게 맞서 싸울 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제 뒤에서 힘껏 의논을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무도하고 불의한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원 표적 감사도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도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마침내 전현희가 승리했다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누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입니까? 누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저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동기입니다. 다행히 저는 벗어났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직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가공할 만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인 전현희가 민주당의 수석 변호인이 되어 민주당과 이재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최대한 신속하게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전현희를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루한데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갈까요?
민주당 하면은 이기자 한번 합시다. 민주당! 이기자! 김병주도 힘내야 되잖아요. 김병주 하면은 힘내라 3번 외쳐주십시오. 힘 좀 주십시오. 김병주 힘내라. 네, 이재명 대표 번호가 몇 번입니까? 3번. 김병주는요 1번. 3과 1을 합하면은 3.1절 3.1 운동정신으로 정권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1 정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저는 인천에 오면은 자주 옵니다. 바다가 좋아서 또 인천 시민들이 좋아서 옵니다. 바닷가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 어시장을 가면은 저는 마음이 애틋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죠.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을 해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시장을 가면은 제가 에너지도 나고 애틋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거는 어머니께 사랑합니다 단어를 잘 못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어머니께 가족께 전화 돌리십시오. 전국에 사랑합니다 고맙다라고 꼭 전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내서는 안 되죠.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기호 1번 김병주 일당백 최고위원 시켜야 되겠더라. 이 얘기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국 방방곡곡에 김병주를 홍보하는 일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이재명 정부 만드는 꿈입니다. 저는 그 꿈놈의 꿈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든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나고 한반도 평화가 살아나는 세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세상, 이재명과 함께 김병주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가 씌워주는 우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산이 되어서 이재명의 비를 피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이 더운 날 이재명의 그늘 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무가 되어서 이재명의 그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깜깜한 밤길에 이재명이가 비춰주는 불빛에 저 얼굴을 비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등불이 되어서 이재명을 세상에서 가장 환한 사람으로, 대통령으로 빛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새 신조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전당대회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번호가 3번, 대표는 3번, 저는 1번이에요. 3.1 이해하시죠? 신조어가 뭐냐? 일찍 투표하삼. 일찍 투표하삼. 한번 외쳐보시죠. 일찍 투표하삼. 일찍 투표하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김병주 최고위원으로 밀어서 이재명 정부 같이 만듭시다. 같이 갑시다.